네, 시그널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휴가 지나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1심 선고에 대한 평가랄까요? 의원님 생각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입장은 밝혔습니다만은 일단 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의미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장동혁 당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헌법상에 당연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더니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표현을 하냐 다들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1심 선고 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당 내용은 조금 더 깊어지는 네,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내라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흔들지 마라라고 네, 또 맞서는 쪽도 있는데 이 당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없다 네. 하는 표현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륜을 명백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내분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어떤 당대표의 입장이냐 하는 공격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당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는 더 이상 그런 분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하루 전에 네.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냈었어요. 네. 저는 원내대표의 입장과 당대표의 입장이 이제 하루 사이로 나왔는데 어떤 무언의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봐요. 더 이상 당대표로서는 하루 뒤에 입장을 내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당 내분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것에 더욱 강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내분을 더 키우지 않는 쪽에 이제 방점을 찍은 입장이었다라고 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네, 장동혁 대표의 노선 갈등이 위태롭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당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직격하는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당대표의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총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뭐 전 당원 투표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정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그것은 뭐 당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네. 또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당대표가 전륜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하게 자꾸 반복하지 않느냐 네, 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또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통령의 사면을 내란 외환 범죄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또 추진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거나 바꾸면은 이런 것을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이때까지 국회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죠. 네. 이번에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외환죄와 관련된 것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면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너무나 염두에 둔 법률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에 대한 네. 제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 법률에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에서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정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오늘이 지방선거 이제 100일 앞둔 예, 예. 상황이라 또 예. 당에서 클린공천 지원단장도 맡고 계신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일단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제 들려온 소식은 일단 당명은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예, 같아요. 예.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100일 남은 상황인데 이 당명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네. 기존의 지지층이나 국민들께 어떤 혼란을 줘서도 안 되는 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당명을 바꾸는 것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명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연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좀 예측됐던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후보로 꼽힌 미래연대, 이제 미래를 예, 여는 공화당이 좀 더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뭐 물론 어떤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너무 좋은 당명이야 하는 것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기 쉽지 않죠. 예, 그 네. 두 가지 후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좋다 했으면은 물론 바꿨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당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봤던 예. 기억이 있는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당명을 바꾼다라고 결정한 뒤에 이 당명 개정이 무산되는 게 당대표 리더십에 좀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사실 지난 미래통합당이라고 네. 하는 당명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총선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걸고 새롭게 국민들께 호소를 했지만 사실 선거에서 사실 패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당명 개정이라고 하는 게 큰 선거를 앞두고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100일을 앞두고 모든 분들께 소구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당명이 아니라면 차라리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쓸 수 있는 약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그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뭐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새롭게 또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한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당명으로 해보는 것이 더 네. 편하겠다 하는 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클린성 공천 지원단장을 네, 예. 맡으신 상황인데 이번 공천은 뭐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론 공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기는 것에 제일 방점을 두죠. 네. 당연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도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하는 것은 대원칙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공관위원 구성에서도 나왔지만 네. 청년과 여성에 더욱더 방점을 두겠다 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 선거에서는 항상 그 지역의 어떤 기득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또 여성, 신인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공관위의 공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제 연일 이제 SNS에 글도 쓰고 예, 그리고 입었던 사실 카키색 야상도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직도 기준 미달하면 교체하겠다. 예, 방금 예. 말씀하신 이제 신인들이 와서 뭔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예. 구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새롭게. 그 이제 카키색 야상을 입고 나오신 네. 걸 보고 거기다 또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비판하시는 네. 분들이 있던데 그렇다면은 뭐 야상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무슨 뭐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둔 예, 의상 선택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첫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이번 선거를 약간 규정하는 예, 발언에서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고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예. 윤석열 퀴즈를 퇴출이라는 것은 이제 현직 이제 단체장들을 예, 언급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과거에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었죠. 그때 지자체장으로 오셨던 분들이 뭐 네. 박원순, 부산의 오고돈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두고 우리가 그렇네 문재인 퀴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말을 하셔도 참 듣기 싫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퀴즈가 아니고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네. 총선보다도 더욱 지방선거는 어떤 지자체장들이 중앙 권력과의 어떤 유대관계 속에서 지방을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자체장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께서 네. 그만큼 또 이제 지역민들과 어떤 성과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선택을 받으실 거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퀴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죠. 거. 예, 예. 뭐 지방선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산이 가장 현장에서 궁금한데. 현장에서 느끼는 네. 것은 물론 뭐 지금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약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부산에서의 민심 이런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뭐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본선에 나섰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 민주당 후보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결국 그런 것을 부산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확실히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예. 부산에서는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예, 뭐 이번 주에 이제 대구부터 예. 홍보를 한다, 예. 섬시장부터 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런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시나요? 부산 지역 민심도 맞습니다. 들으실 그 말씀하신 테니까. 것처럼 지금 부산이 이제 국회의원이 18석 중에 17석이 국민의힘이고 한 석이 이제 네.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공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도 그 자리에 대한 국회의원이 누가 출마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관심이 많으세요. 많군요, 부산은. 예. 그래서 뭐 부산을 연고로 하는 뭐 조국 대표라든지 네. 언론이 뭐 많이 또 언급을 하죠. 최근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출마설도 부산에서도 많이 예, 네. 들려요. 그만큼 또 뭐 이렇게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출마 여부는 본인이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진다고 네. 하면 또 부산에서 또 재밌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예. 사실 뭐 출마가 확정되고 이제 구도가 잡히는 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예, 되지만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네. 곳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예, 네. 예, 예. 또 전국에서 부산의 그런 또, 선거에 관한 관심이 또 일어나고, 네. 또 그런 3자 구도가 됐을 때, 과연 누가 더 정치적으로, 그런, 부산 지역의 또 민심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흥행이 이렇게 될 수 보여집니다. 있으니까. 예.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일단 3자 구도가 돼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국민의힘이 괜찮을 예,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명 이후에 예.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예, 진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뭔가 선거에서 뭔가 행보를 해서 당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선거도 일종의 뭐 시장 경제가 전 작동을 한다고 봐요. 네.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표심을 누가 얻는가 하는 것에서 결국엔 승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표심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승부를 걸겠다고 네. 하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저는 그런 것이 또 우리 보수 쪽에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또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공간위에 계셔서 선거의 흥행에 엄청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예.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제 배현진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취소를 해달라라고 이제 당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예.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 내분을 이제 사실 키우지 않는 쪽에 당대표가 실제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예. 그런 부분이 좀 물꼬가 뚫리면 당내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절차상 그렇게 윤리위에서 결정을 어떤 최고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했던 전례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배현진 의원 본인도 어떤 당 내에서의 어떤 변화, 번복보다는 법적인 절차로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떤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이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분란처럼 내분으로 보입니다만은 또 이게 징계를 둘러싼 문제가 또 지방선거에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죠. 저는 어차피 본인이 지금 그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빨리 조금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받는 예. 상황이 계속될 수 있고, 실제로 향후에 이제 어떻게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까 당 내분을 조금 더 키우지 않는 방향의 방점을 찍고 입장을 말한 거라면 예. 향후 행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거에 그러니까 이제, 임하는 입장에서. 예,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건데 그 의견들을 최대한 같이 안고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의 분열적인 모습을 당 대표가 그렇게 노고라 함으로써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번에 한 언급 중에서 네. 저는 뭐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네. 다만 전륜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당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물론 예, 당 내에서나 뭐 국민들께서 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또 언급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금 더 정리하려는 또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예. 발족한다고 하고, 예. 뭐 일단 여권 내에서도 여러 예.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법사위원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모임 그러니까 자체는? 지금 그 유시민 작가께서 네. 한마디로 미친 짓 네,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사법적인 부담을 지우겠다 네. 하는 여당 의원들의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 지금 유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공범이 유죄로 확정이 된 사안도 있고요. 또 일부는 유죄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안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공소 취소를 하겠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정치적인 뭐 구호라고 해도 국민들께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100일 앞둔 날 예, 박국혜 예. 국민의힘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